네,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좀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베이스캠프 학원 입시연구소장 박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아이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늦은 시간, 야심한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2등급대 학생들의 수시 성공 전략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거의 두 달 정도를 이제 컨설팅을, 우리 고3 학생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깊은 마음을 오늘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 현재 고1, 2 아이들이 고3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핵심만 쪽쪽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이제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났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를 지금 앞두고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 정도 점수면 대학을 과연 갈 수 있을까? 라는 게 아주 막연하지만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2학년 친구들은 벌써 내가 학교를 다닌 지 벌써 1학년 때 학기가 2개 학기죠. 2학년 1학기도 끝났으니까 총 5개 학기 중에서 3개 학기가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전반전은 끝났고 이제 후반전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현재 고2 친구들 또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더 불안하시죠. 이제 곧 우리 차례다. 왜냐면 현재 고3 아이들이 50일대, 수능 50일 정도를 지금 남겨두고 있으니까 현재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우리 아이는 진짜 뭘로 가야 돼? 라는 것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오늘 2등급대 수시 성공 전략, 다음 주 목요일 요 시간 10시 30분에 3등급대 아이들의 수시 성공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개 등급 차이지만 2.0에서 2.9까지 그리고 3.0에서 3.99까지 요 커트라인이 아주 대중적인 내신 성적이죠. 그만큼 어딜 가야 할지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내신 1등급대인 최상위권 친구들에 비해서는 2등급대, 3등급대, 4등급대로 갈수록 교과를 가야 돼, 종합으로 가야 돼, 논술 전형으로 가야 돼, 다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해야 될까?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제가 여러 가지 이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해 주시는 것들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소리 들린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자, 오늘 함께 알아볼 대학교 라인은 바로 이쪽 대학입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아이들 관심 있었던 대학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라인은 어디예요? 서성한, 그래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입니다. 물론 우리 내신 2등급대인 친구들은 굉장히 잠재력이 우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면 올릴수록 스카이 가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그래도 많이 올렸습니다. 고3 세미나라면 서성한을 얘기하지 못하죠. 2등급대. 근데 고1, 2 친구들이니까 아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간이 더 많았으면 1등급 때 수시 전략도 오늘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야심한 시간에 저희가 짧고 굵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어쨌든 저는 서성한부터 상향 전략을 쓴다면 서성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AU 중앙대, 그 다음에 이대, 그 다음에 경희대, 한국외대, 건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는 동국대 마크 보이시죠? 홍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그 다음에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영어로 써있는데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까지 아주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대학들을 제가 쏙쏙 모았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대학의 전형 방법, 그리고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면 갈 것인가, 제가 오늘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께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쭉 봤는데 교과 전형을 쓰기 위한 주요 대학의 가능 내신의 커트라인과
교과 전형은 100% 내신만 보는지, 수능 최저 등급 준비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느 학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고1 어머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대학별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도 잘 모르겠다. 사실 오늘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 대학들의 전형 방법, 그리고 이 대학들을 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커트라인, 요 두 가지를 잡고 가시면서 과연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 파트에서 저와 함께 나눠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반응 속도가 좀 느리지만 네, 0919 9월 19일 날 우리 추석 이후에 함께하는 이 별밤 세미나, 오늘의 순서는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함께 알아보고요, 수준별 수시 성공 전략,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대학 로고들의 전형별 정리를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유전공, 또 무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그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자유전공, 무전공 학과도 같이 토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끊김이 조금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만약에 한 5분, 10분 정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중간중간 끊김이 있는 현상이 조금 있으시다 이러면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목소리도 좀 또박또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은 괜찮을까요? 네.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학종에 올인해야 될까? 2018년도 입시부터는요,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였죠. 그래서 학생부를 잘 써야 대학을 간다. 막 그래서 막 학생부 붐이 막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께서도 현장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에 그 질문하러 오셨을 때, 상담 주실 때,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올인해야 될까요? 아, 교과 성적이 많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종에 올인해야 될까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학종에만 올인한다 라고 한다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함께 가야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입시 정보를 많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교과랑 종합은 어떤 거야? 라는 그림이 서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입시 정보를 이제 시작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 수시 전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재학생들이 강세를 가진다. 즉, 재학생들이 재수생보다 비율이 높은 전형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앞에 두 개. 학생부, 종합과 교과, 요 두 개입니다.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은 어쨌든 장수생들의 비율이 높죠. 상위권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과랑 종합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교과 전형은 어쨌든 교과 내신, 교과 성적이죠. 교과목 성적.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과목 성적,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오는 성적표 있죠. 그 교과 성적이 5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100%라고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뭐냐? 정말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래서 교과 성적 이 수치만으로 어떻게 아이를 평가하겠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뭘 넣었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문서화한 것, 그것이 바로 서류라고 우리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데요. 대학별 모집 요강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서류 100%, 이게 다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 즉 줄여서 학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내용을 50% 이상 보는 것이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학생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걸 더 50% 이상 보느냐에 따라서 교과 성적 50% 이상 보면 교과 전형, 학생부를 50% 이상 본다? 그럼 종합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건데 일단 교과 전형이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라인을 생각해야 될까? 제가 이제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우리 베이스 캠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원생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담당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이 아이 조금 심각해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 이 친구는 입시에 정말 관심이 많은 상위권 친구예요. 한번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담당 선생님들께서 제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케이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는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너무 고민이 많다. 요런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학생들과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학교별, 대학별 라인을 잘 몰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한 번도 이 입시에 대한 얘기를, 물론 이제 외부 연사를 초청해서 진로 진학이나 이런 입시 상담을 또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고3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고1, 2 학생들은요, 대충 그냥 성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요렇게만 알고 그 이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 몰라요. 현실 파악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남학생이랑 상담을 했거든요. 숭실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숭실고등학교 친구가 자기는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야? 그래서 성적표 가지고 와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 4등급대를 왔다 갔다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과 이제 성적을 보고서 쭉 이렇게 산술평균, 그러니까 쭉 더해서 이제 이수 단위 곱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왜 무난하게라고 하냐면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또 적용되는 대학들이 또 많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그냥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신이 3.5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 저 그러면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인서울 할 수 있겠네요? 근데 3.5면 당연히 열심히 하면 인서울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 그냥 못하면 건대라도 가죠 뭐? 라고 얘기하는데 건대를 3.5인 평균 3.5인 친구가 아무리 올려도 2점 중반이다. 왜냐면 성적이 마음대로 막 확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마음 같아서 1등급대로 올라가면 스카이도 쓰고 하지만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좀 상태를 모른다. 대학의 현실을.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종 합격자의 70% 교과 내신 컷이라는 건 최종 합격자와 최초 합격자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첫째라면 어머님들께서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둘째, 셋째 자녀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한번 입시를 이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전문가신데, 최종 합격자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최초 합격을 한 학교들을 다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 합격을 기다려서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을 한 학생들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70% 컷. 그러니까 전체 합격한 인원 중에서 끝에서 30%에 해당되는 아이겠죠? 앞에서 70%니까.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이 평균 값이 물론 평균을 공개한 대학들도 있거든요. 평균과 70% 컷 이렇게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요. 최고, 최저, 평균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70% 컷을 공개하다 보니까 70% 컷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